민식이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초등학생인 민식군이 학교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 사고 이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모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두 분의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요. 그 법안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는 무겁게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2대 이하의 사유, 음주운전이나 또는 중앙선 침범 그런 경우는 무기까지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3년 이상이다. 사망했을 때요. 이게 인터넷 찾아봐도 불분명합니다.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법안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보내준 법안도 좀 명확치가 않았어요. 기자분들한테도 제가 좀 부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여기에 민식이법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보면은 민식이법 제1항은 강모 의원이 법안을 냈고요. 또 이모 의원도 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즉 특가법 5조의 12까지 있습니다. 5조의 13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설하겠다는 거죠. 5조의 13은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13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못해서 사고 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무겁게 처벌하겠다. 즉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여기에 뭐 신호위반, 뭐 횡단보도, 과속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라는 것은 만 12세까지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그 자체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12대 예외 사유, 보통 12대 중과실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특가법으로 다시 빼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무겁게. 그래서 사망케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상당한 경우, 부상의 경우에는 그때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1년부터 15년까지 그리고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민식이법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에서 사고 내면 이제는 큰일 난다. 형사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다른 거는 과실범의 금고형인데 왜 여기는 징역형이냐 그랬더니 법무부 차관께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법무부 차관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특별하게 보호를 하자는 차원이어서 금고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으로 해서 어린이를 좀 더 강하게 보호하고자 그런 취지,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법 원칙은요. 기본적으로 징역형은 고의범이고요. 그리고 그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이것은 고의가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금고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근데 금고나 징역형은 실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특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가법에 이거랑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윤창호법입니다. 윤창호법 보시죠. 윤창호법이 특가법 5조의 11입니다. 법을 보면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게 했을 때는 그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그리고 다치게 했을 때는 1년부터 15년까지 징역 1년부터 15년 또는 벌금 1,000만에서 3천만 원까지다. 벌금 1,000만 원이 500만 원 바뀐 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즉 민식이법이 윤창호법과 똑같아요. 그런데 고 윤창호 군의 교통사고와 고 민식군의 교통사고 영상을 뉴스에 나왔던 거 그걸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창호 사건은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젊은 청년 둘을 충격하고요. 윤창호 군은 사망하고 그 친구는 크게 다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민식군 사고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한쪽은 차들이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어린이도 차를 못 보고 차도 어린이를 못 보고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여기서 처벌 형량이 실질적으로 둘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음주도 아니고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 음주 만취된 상태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해서 모두 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정도, 만취 상태, 쉽게 얘기해서 맛이 간 정도, 그럴 때는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거고요. 특가법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니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도 음주사고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 거죠. 즉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과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그러니까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엄청 취한 경우에는 윤창호법 특가법, 그렇지 않을 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하여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모두 다 사망사고는 3년 이상, 무기는 없죠. 현실적으로는 최소한 3년,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상사고는 징역 1년에서 15년 사이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은 그게 바로 뺑소니 사고, 특가법상의 뺑소니 사고가 부상사고일 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에서 3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민식이법은 뺑소니 사고랑 벌금은 비슷하고 또 사망사고의 형량은 윤창호법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했다는 것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핸들을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 누군가를 죽게 할 수 있다. 예비 살인행위다. 누가 그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그 자체를 형량을 대폭 높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사고 없더라도 2배 이상 높였죠. 사고 나지 않더라도 단순히 음주운전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겠다. 그래서 예전에 0.05% 이상을 처벌하는 건 0.03%, 처벌도 거의 2배 이상 올렸죠. 그게 바로 제2의 윤창호법.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에 대한 게 개정된 게 시행됐죠. 물론 음주로 사람 사망케 한 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케 한 거나 운전자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사망사고는 술을 안 마시면 사고를 안 내요. 운전하더라도 술을 안 마시면 돼요. 운전하다가 조심해서 운전하지만은 그래 조심한다고 하지만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실수하면 안 되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그러나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실수에 대해서 과연 3년 이상의 징역형,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 그게 타당한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징역형만 있느냐 아니면 벌금형도 같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 그때는 용서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3년 이상 징역형 되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순간적인 실수였는데 그때 무조건 3년 이상이다? 무조건 3년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한 징역 3년입니다. 물론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한번 깎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최하한이 징역 1년 6월이에요. 거기서 실형이냐 아니면은 집행유예냐 둘로 나뉩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공무원, 교사는 스쿨존에서 사망사고, 어린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끝입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시험 공부하던 젊은이들은 공무원의 꿈을 접어야만 됩니다. 벌금형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건데요. 결국
징역형이냐, 집행유예냐, 벌금형이냐. 이것은 운전자가 얼마나 잘못했느냐, 피해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운전자가 잘못은 하긴 했는데 그런데 크게 잘못하지는 않았다. 그럴 때는 벌금형도 가능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하게 그렇게 선택의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오로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무조건 되고 징역 3년 이상이다. 그래 되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차를 거기 가지 말아야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는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도 있고요, 유치원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이 있고 조금 더 가니까 거기는 노인대학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실버존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딱 끝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노인보호구역이 되는 곳도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 노인보호구역 제한속도 30. 똑같아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덩치가 산 많은 고등학생처럼 큰 그런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6학년인데 주민등록 보니까 만 12세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푸삭 뛰어나온 어린이를 충격해서 사망했을 때는 무조건 되고 3년 이상.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이 길 가장자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스마트폰 보다가 그냥 들이받았는데 그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양쪽 다 합의됐는데 후다닥 뛰어들어온 어린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벌금형이 없으니까 그냥 끝나고, 그리고 진짜 운전자 크게 잘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랑 피해자 유족과 합의됐다는 이유로 그 체격이 작은 할머니, 그런 경우 한쪽은 어린인데 어른처럼 보였던 어린이, 한쪽은 체격이 작아서 겨울에 옷을 이렇게 입고 가면은 어린이인지 할머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할머니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아닌 민식이법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가볍게 처벌받고 형평성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게 된 게 다 우리 노인분들, 우리 형님, 우리 아저씨, 누나,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진짜 고생해서. 근데 왜 노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안 하고, 물론 어린이가 대한민국 미래죠. 어린이를 보호해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일 때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하지만 3년 이상으로 한전 지어 놓으면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 가운데 길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돼요. 요 안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300m가. 근데 여기요. 여기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는 거기는 보통 얘기할 때 사유지라고 그러죠. 거기는 일반 도로가 아니죠.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보호구역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들이 툭 튀어나왔을 때, 그래서 사고 났을 때 애들이 막 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사망했으면 무조건 되고 3년 이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요 보도블록 쪽으로 잘 걸어가는데 차가 확 휘디딕 보도블록을 침범해갖고 어린이 사망케 한 경우, 어린이 잘못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어느 게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되나요? 오히려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여기서가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다. 오로지 어린이 보호구역만 성역화돼서 거기서는, 그리고 또 이 학교 안에 들어갔다가도 사고 나는 경우 있습니다. 학교 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에 돼 있는 거죠, 도로. 차도와 보도까지 포함되죠. 네, 도로. 그런데 학교 안쪽, 도로에서 벗어난 쪽, 거긴 정말 안전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이 아니에요.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12조에 나옵니다. 12조. 시장, 군수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자동차 등과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말해요.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 보호는 전부 다 제한 30으로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는 60이에요. 도로가 넓어요. 왕복 8차로예요. 도로 넓이에 따라서 30을 할 수도 있고 40을 할 수도 있고 50을 할 수도 있고 60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30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에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30이면 30으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된다. 즉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애들이 언제 어디서 막 뛰다가 놀다가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해야 된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2009년도에 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종합범에 들어있더라도 그때는 형사처벌된다. 옛날에 8대 중과실, 10대 중과실 그러던 것이 11대 중과실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사고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죠. 3조 1항은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한다.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게 3조 1항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망했을 때. 그리고 다만 부상사고일 때 웬만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합의가 되거나 또는 종합범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러나 다음에 있는 것들은 합의되거나 종합범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받는다. 그게 바로 12가지 예외 사유입니다. 보통은 12대 중과실이라고 그러는데 12대 중과실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12대 예외 사유예요. 그중에 11번째가 바로 스쿨존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될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해서 신경 써서 조심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가 60으로 오다가 30이면 이건 좀 천천히 가야지. 60으로 오다가 40이면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가면서 천천히 간다는 건 뭘까요? 어린이들이 나올지 모르고 어린이들이 갑자기 나오면 내가 멈출 수 있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11번째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다치게 했을 때, 사망케 했을 때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택적으로 금고형과 벌금형 선택적으로 형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지금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 금고형,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실형 선고하면 돼요. 법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 이렇게 했을 때 금고 2년. 보통 한 사람 사망했을 때 요즘 한 금고 1년 정도가 보통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 쭉 제가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요. 제가 소송해 본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여러 명 사망했을 때는 금고 3년, 4년, 5년도 가능하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내면 법원에서 진짜 무겁게 금고 1년, 금고 2년, 심지어 금고 3년 또는 그 이상까지 처벌하더라. 실제로 처벌되더라. 실형이 선고되더라. 그것으로서도 충분히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진짜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가볍게 충격해서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갈립니다. 부딪혔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속 한 10km로 가요. 근데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오다가 툭 넘어졌는데 근데 하필 넘어지면서 화단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히면 그래서 실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사고 아니고 쿵 부딪혔는데 아주 세게 부딪힌 게 아니고 날아간 것도 아니고 쿵 부딪혀 툭 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부딪혀서 화단 그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갖고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행히 한 1, 2cm 전에서 딱 멈추는 바람에 병원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후진한 채 펑 받쳤는데요. 붕 떨어지면서 다행히
바로 옆에 계단 모서리가 있었는데 저는 요만큼 공간이 있었어요. 손으로 떡 떨어지면서 저는 병원도 안 갔어요. 파수만 몇 번. 그게 진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건의 교통사고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랬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인데 운이 나쁘면 사망할 수 있는 거고요. 운이 좋으면 안 다치거나 조금만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저런 사고를 냈을 때 어린이가 사망한다면 나도 무조건 3년 이상이다? 과연 그게 타당한지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보시죠.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 네. 이런 사고. 물론 앞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으면 거기 지날 때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천천히 양쪽에 차가 서 있으니까 언제까지 그 차들이 서 있을지 몰라서 천천히 지나가는데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났을 때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더 조심해서 지나가면 되긴 되겠지만 저러다 만약에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무조건 3년 이상. 다른 사례 또 보시겠습니다. 저 앞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서 있는데요. 그곳을 지나가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보시죠. 네. 이런 사고. 물론 어린이 통학버스가 서 있으니까 그 옆을 지날 때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데 보호교사 없이 애들 혼자 툭툭툭 튀어나오면 저럴 때 무조건 3년 이상? 여러분들도 저런 교통사고를 내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어린이에게도 잘못이 어린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한 그 보호자들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학교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 이런 곳에서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보시죠. 이 공간으로 이 좁은 공간으로 어린이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미리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린이가 사망했다. 3년 이상. 가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운전자를 처벌합니다. 어린이가 빨간불에 무단횡단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처벌합니다. 자동차가 우회전할 건데요. 우회전해서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에 신호대기를 합니다.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신호대기 합니다. 그러고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보시겠습니다. 보행자들이 건너가고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죠. 학생도 건너가고요. 잠시 후에 신호등이 바뀔 겁니다. 차량 진행 신호로 녹색 신호로 바뀌고 이제 천천히 출발하는데 이렇게 뛰어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아니 거기는 애들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좀 더 조심해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저 어린이가 사망했다 보면 저 어린이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저 어린이가 사망했으면 운전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겁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모두 다 30km 아니에요. 60km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그런데 제한속도가 60입니다. 이렇게 넓은 길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제한속도 60인 곳 많이 있습니다. 넓은 길 옆에 초등학교가 있으면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제한속도 60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사고 보시겠습니다. 앞에 신호 빨간불이었다가 녹색 신호로 바뀌어서 가는데 이 사고 앞에 빨간불이었어요. 빨간불이었는데 오토바이가 달립니다. 달리는데
몇십 미터 앞에서 녹색불로 바뀌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 바뀐 직후에 어린이들이 뒤늦게 뛰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잘못 일부 있습니다. 저런 경우 어린이가 사망하면 3년 이상이다. 벌금형 없고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뿐이다. 이게 민식이법입니다. 민식이법의 법안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쿠버존에서는 언제 어린이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서 가야 돼요. 거기서 갑자기 나오는 어린이가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보다 더 조심해서 운전해라.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났을 때 그때는 무겁게 처벌받는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 적용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피해자 잘못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벌금형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윤창호법은 내가 술을 많이 마신다, 내가 취한다, 몸을 못 가는다, 그러다 운전하면 큰 사고 낼 수 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운전한다. 이것은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 없어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 잡는 것은 살인 예비행위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는 음주운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사고를 낼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린이들이 갑자기 나오면 안 보이는 데서 나오면 그럴 때는 나도 잘못했지만 오히려 어린이의 잘못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전부 다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한다?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식이법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입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사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횡단보도가 있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속도를 좀 낮춰야 되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빠르게 지나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 보면서 딴짓하면 지나갔다. 그러다 어린이를 사망케 했을 때 그때는 지금도 금고 2년, 3년형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전 국민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는 경우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민식이법의 내용과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보신다면 전부 다 3년 이상이다? 이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2의 민식군이 또 생겨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모든 운전자들 보다 더 조심하고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이 있든 없든 일시정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도 정지선만 그려놓지 말고 정지라고 페인트로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차들이 쭈르륵 정체되어 있고 한쪽은 비어있을 때 그때 가다가 갑자기 건너는 어린이랑 사고 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길이 좁을 때 넓은 길은 안 되고요. 왕복 2차로 도로 그런 곳에서는 정체 구간일 때는 아파트 분해서처럼 시속 10km 이하로 가도록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CCTV 학교 앞에 유치원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찍어서 엄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차 때문에 서로 안 보여 사고 나는 경우 많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 때문에 서로 안 보여서 사고 났을 때 그때는 불법 주차에 대해 범칙금 과태료만 부과하지 말고 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같이 하도록 그런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이번 민식이법 관련된 논의를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